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주간이 올킬인 줄 알아. NC 언더 축 잡고 가가지고 이것도 언더도 아슬아슬하게 떴었단 말이죠. 그리고 K리그 안양 FC 오바 일야가 없다 보니까 안 가던 K리그도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이렇게 우선 적중을 했습니다. 주간 기아승 본론이 정말 아쉽고 근데 MLB가 조합운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우선은 거의 승패 사이드는 거진다 맞았는데 디트 언더를 좀 선택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싱시내티도 이건 워싱턴한테 안타를 10개 때리고 1득점 아쉬움이 참 많이 남네요. 자, 꼭 만회할 수 있도록 오늘 정말 많이 아팠는데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죠?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랑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알칸타라랑 딜런 시스가 등판하는 경기죠. 제일 주목한 점은 자 이거는 아주 내용 있게 주목을 했습니다. 양 팀이 총 5번의 23년 시즌부터 5번의 시리즈 그러니까 최소 시리즈가 3경기씩은 최소 펼치니까 뭐 우천 취소 이런 게 없었다면은 5번이면 15경기 동안에 최소 15경기 동안에 샌디가 마이애미 상대로 루징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다 위닝을 따냈다라는 점 이거를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 세디 알칸타라는 4경기 연속 4실점 이상 피칭을 허용했고 피안타 피홈런이 많았고 탈삼진이 적었습니다. 알칸타라가 최고로 막 사이영 급으로 엄청나게 잘 던지고 그런 시절에 전성기 시절에도 아시겠지만 탈삼진을 정말 잘 잡았던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에는 이 탈삼진을 그렇게 잘 잡는 투수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대치가 많이 그러니까 전성기 알칸타라랑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겠고 거기다가 올 시즌 방어율 7점대를 찍고 있는데 올 시즌보다 훨씬 나은 방어율을 찍고 있었던 23년 시즌에도 샌디 상대로는 약했습니다. 2번 등판에서 2번 모두 4실점씩 허용을 했었단 말이죠. 딜런 시즌은 올 시즌 원정에서 너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 역시도 원정 등판하는 딜런 시즌을 믿고 절대 안 갔는데 후반기 첫 경기 워싱턴 원정에서 5.1이닝 4피안타 무실점 13진 0볼넷 투구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13진 0볼넷 무실점 이 딱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닝 수는 좀 짧았지만 엄청나게 잘 던진 거죠. 타선을 거의 압도하는 수준으로 탈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랬던 딜런 시스였고 오늘 양 팀의 경기에서는 선발 싸움에서 명백히 승부가 결정된 그런 경기였습니다. 카브레라가 1실점만 했고 콜레기는 8피안타 시종일관 흔들리면서 3실점을 줬거든요. 실점을 정말 터무니없이 많이 준 건 아니었지만 이 2점 차이 그러니까 선발 싸움에서 1대3이라는 점수 차이를 결국에는 샌디가 역전을 해내지 못하고 마이애미가 역배승을 해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국 양 팀이 득점력이 터지는 빈도가 매우 저조한 팀인 만큼 지금 흐름인 만큼 선발에서 리드를 잡는 팀이 최종 승리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알칸타라가 샌디에고한테 매우 약했다라는 점 지금보다도 올 시즌보다 훨씬 잘 던질 때에도 2경기 모두 4실점씩 줬을 만큼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샌디가 무려 23년 시즌부터 5시리즈 연속으로 위닝 시리즈를 마이애미 상대로 따내고 있을 정도로 마이애미 상대로 상당히 강한 팀이었다라는 점을 저는 아주 비중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승복기와 배당도 충분히 좋은 경기입니다. 애틀란타랑 샌프란시스코 경기는 스트라이더하고 벌랜더가 등판합니다. 스트라이더는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면서 애틀란타에 이제 맥스 프리드가 양키스로 떠나고 애틀란타의 1선발 에이스로 거듭나기 시작했고
최근 두 경기 12.2이닝 19삼진이라는 압도적 탈삼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직전 양키스전에 6이닝 무실점, 군더더기 없는 피칭을 보인 바 있습니다. 벌랜더는 3경기 연속 4실점 이상 피칭, 무엇보다 피안 타겟 수가 많아도 정도껏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았죠. 최근 3경기 11.2이닝 23피안타, 이닝 수보다 피안타 개수가 제곱으로 많은 수준, 곱하기 2. 네, 애틀란타는 오늘 깔끔한 8안타에 0득점 0봉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됐든 타선이 묶인 거는, 잠시만요. 이거 내가 없다가 어, 어, 삼진을 밥 먹듯이 당했기 때문에 오늘 총 14삼진 당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오늘 컨택을 잘 못했어요, 사실. 그러나 오늘 영봉패를 당한 애틀란타였지만 세부 지표 박스 스코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보이다시피 어제 박스 스코어, 어제 9대0 나온 경기에서 엑시트 벨로시티 순입니다. 1, 2, 3, 4등이 다 애틀란타 선수였죠. 그러니까 빠른 타구, 그러니까 하드히트가 더 잘 때린 팀이 바로 애틀란타였어요. 실제로 하드히트 비율이 56.5%, 샌프란시스코 40%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연봉패를 당했느냐? 샌프란시스코에 엄청난 호수비가 있었고, 그리고 선발이었던 랜든 루비 허스윙 유도를 12개나 해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호투를 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 경기는 선발에서의 무게감 차이가 9대 0이라는 결과를 만든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랜든 룹은 너무 기대치 이상으로 몇 배나 더 잘 던졌고, 다니엘이라는 검증되지 않았던 선발은 예상대로 털렸고, 그러나 이번 선발 매치업은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벌랜더 등판 시 샘프가 6연패 중이란 말이죠. 저는 이 제가 여태 한 여러 번 말한 것 같습니다. 벌랜더 반대는 사실 좀 특별하다고. 이제는 솔직히 반대 개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애틀란타가 어제 막 진짜 삼진을 많이 당했지만 아시겠지만 올 시즌 벌랜더가 탈삼진 능력이 정말 뛰어난 투수다. 늙었지만 삼진 능력은 살아있다. 이 정도도 아니란 말이야. 삼진을 못 잡고 잘 못 잡는 선수고. 그러면 애틀란타가 오늘 보여줬던 약점이었던 이 엄청나게 많은 14삼진을 당했던 이게 벌랜더 상대로는 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허스윙도 오늘 엄청나게 랜든 룹 상대로 당했는데 벌랜더 상대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정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지만 스트라이더 상대로는 또 이런 모습이 발동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애틀 승복했습니다. 무난합니다. 시애틀하고 미러키 경기는 카스티오하고 프리스터 둘 다 우투수인데 카스티오 등판 시 시애틀이 5연승 중입니다. 어제도 휴스턴 제가 분석할 때 프렌버 발데즈가 등판 시 휴스턴이 10연승, 오늘도 기가 막힌 역전승을 한 11연승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승리 요정 모드란 말이죠. 카스티오도 지금 5연승이면 충분히 승리 요정 모드고, 킴프리스터는 의외로 미러키가 얘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9연승 중입니다. 완전 그 승리 요정 모드란 말이죠. 승패 사이드는 거부감이 큽니다. 양 선발 모두 승리 요정 모드이기 때문에. 근데 킴프리스터의 등판 일지를 보면은 대략 카스티오보다도 꿀리는 게 전혀 없을 정도로 거의 완성도가 높은 선발인데, 최근 10경기에서 이 경기는 왜 이렇게 털렸지? 상대도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는데 싶은 경기가 딱 2번 있단 말이죠. 마이애미 전에 4.2이닝 5실점, 미네소타 전에 3.1이닝 3실점. 이 두 경기가 좀 하자가 있었는데 이 두 경기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 피홈런을 허용해 두 개씩 피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두 개의 피홈런씩. 이게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킴프리스터는 피홈런이 약점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양 팀이 1대0 축구했습니다. 시애틀이 4안타 1홈런, 랄리가 기록한 한 개의 솔로포가 득점이 전부였던 경기였는데, 아시겠지만 1, 2차전 배트맨이 모두 기준점 언어발 기준점 6.5를 줬던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두 번 다 언더가 났습니다. 이번엔 7.5를 받았는데 사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환경도 오버 환경이 아니고 언더 환경이 2등 경기예요. 이따 제가 한 번에 다 보여드릴 거지만 카스티오가 미러키한테 약했느냐? 미러키전 마지막 등판이 22년도입니다. 퀸프리스턴은 시애틀전에 생애 첫 등판하고 양 선발의 흐름이 안 좋은가? 카스티오 최근 4경기 기준 가장 못하는 게 5이닝 3실점. 최소 무너지진 않는 흐름이고 호투 빈도가 더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퀸프리스턴은 멀티피 홈런 허용한 2경기 제외, 아까 마이애미전, 미네소타전 알아봤던 거 2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8경기는 모두 2실점 이하 피칭. 여기는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도 아니고 투수 친화 구장으로 압도적인 투수 친화 구장입니다. T 모바일 파크 시애틀 홈구장은 오신 파크팩터 꼴찌에서 2등이에요. 29등. 아시죠? 그래서 언더 볼게요. 7점을 받았으면은 덜컥 묵시다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승패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애리조나하고 휴스턴 경기는 이거 어디가 월터하고 브랜든 팟하고 월터가 등판하는데 월터는 좌투수입니다. 이 브랜든 팟 같은 경우는 직전 후반기 첫 등판에서 세인트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죠. 전 시즌 이 휴스턴에 휴스턴 전에 한 번 등판해서 4.2이닝 4실점 조기 강판을 당했던 이력이 존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모든 팀들이 후반기 시작 후 5경기씩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이제 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애리조나가 최근 5경기 좌투 상대 2할 7푼 8리. 팀 타율 자체는 나쁘지 않고 준수한 편이란 말이죠. 근데 휴스턴과 1차전에서 상대했던 선발 고드니가 좌투수였는데 5이닝 3실점 2자책 충분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난무난한 피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휴스턴도 오늘 뜬금에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 상대로 무실점을 당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후반기 시작하고 5경기 좌투 상대 1할 때예요. 팀 타율이. 완전히 좌상반 모드를 가동하고 있는 휴스턴이었단 말이죠. 오늘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한테 왜 이렇게 뜬금없이 무실점을 당했느냐. 좌투 상대로 지금 못 치고 있는데 좌투였으니까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가. 반면에 휴스턴이 후반기에 우투 상대로 거의 4말에 육박하는 상당히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양팀은 3대1이라 핵언더 경기를 했지만 양팀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뽑은 경기였습니다. 엄청나게 잔루가 많이 남은 양팀 통틀어 총 22개의 잔루가 나온 경기였단 말이죠. 압도적인 오바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득점 플러스 7% 오바 환경인 편이겠다. 저는 오바 볼게요. 이번에는 타선이 어느 정도 반응해내면서 잔루를 덜 남기고 덜 남기는 양상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명분이 있었죠. 오늘 3대1 완전 극단적인 투수전이 나온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은 후반기에 좌투수한테 지금 팀 타율 1할 때 찍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본데 좌투 상대로 묶인 거였고 로드리게즈한테. 애리조나는 오늘 프렘버 발데즈 초특급 에이스 1선발 초특급 좌투 상대로 묶인 거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발데스 상대로 공략 못했다고 해서 지금 애리조나가 무기력했다 이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바 볼게요. 애리조나가 수입전이니만큼 어느 정도 타격 집중력이 좀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저스랑 미네소타 경기는 글래스노우하고 페렉이 둘 다 우투수인데 다저스가 최근 5경기 우투수 상대 팀타율 2할 5푼 5리 좌투 상대보단 더 나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우투 상대 2할 5푼 8리인데 좌투 상대로 4말이 넘어요. 그 정도로 우투보다는 좌투를 더 잘 공략해내고 있는 추세고 글래스노우는 복귀 후 2경기 모두 1실점 피칭 2번 다 미러키 상대로 잘했다고 봐야죠. 2경기 연속 모두 피홈런도 안 맞았고 전 시즌 미네소타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14삼진 0볼넷 무실점. 야, 이닝당 꼬박꼬박 2삼진씩 잡아내면서 14삼진 삼진 쇼를 보여줬던 바 있었던 글래스노우였습니다. 페레기는 최근 흐름 자체가 최악이고 직전 콜로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많이 못합니다. 우선 피안타를 너무 쉽게 주고 2번 연속 패전 투수 과정에서 10이닝
19피안타, 3피 홈런, 11실점. 이닝수보다 실점이 더 많았어요. 최근 두 경기 한정으로 방어율 10 이상. 전 시즌 다저스 상대로 4.2이닝 6피안타 1피 홈런 2실점. 이거는 사실 투구 내용이 완전 안 좋았죠. 다저스가 그나마 잘로 많이 남긴 거고, 실점을 이 정도 짚으면 5실점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 정도의 투구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미네소타가 홈런 없이 9안타 0홈런 10득점. 이 10득점의 영향가가 엄청난 타격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크죠. 왜냐하면 다저스가 오늘 완전히 좀 불펜을 쉬어가는 경기를 했잖아요. 전형적으로 좀 내용 없는 애들만 등판시켜가지고 걔네가 적당히 방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버드송 빙의한 것 마냥 방아를 카스파리우스가 0이닝 3볼넷 무사말로 공짜로 주고 시작했죠. 윌 클라인도 0.1이닝 3볼넷 두 명의 투수가 공짜로 거의 말루를 채워주고 시작하는 수준이었으니 이 9안타 0홈런 10득점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저스가 오늘은 사실 그냥 버리는 불펜 휴식 어쩔 수 없이 주면서 좀 버리는 경기를 했다라고 봐야겠고, 지금 다저스는 다른 것보다도 뭐 얘네가 타선에 터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타니 홈런 칠 것 같아 이런 것보다도 불펜 분석을 해야 돼요. 불펜이 지금 누가 등판 가능한 상태인가 이거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경기 다 보면서 느낀 거예요. 베시아 반다 예츠 3명 등판 가능합니다. 베시아 반다는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투수가 많았는데 우선 이틀 동안 휴식을 했기 때문에 둘 다 등판이 가능한 상태고, 예츠가 직전 1차전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등판 안 했고 어제 경기에서 0.2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명이 등판한 이 가능한 상태가 라는 점 이거를 저는 굉장히 제일 주목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글래스노우가 어찌됐건 복귀 후 두 경기를 모두 아주 좋은 피칭을 해줬기 때문에 6이닝은 먹어준다라고 보는 거죠. 미누스타가 지금 완전 불바다 흐름이고 이런 상태는 솔직히 아니다 보니까 오늘 공짜로 무사말로 채워주고 이랬던 거 받아먹은 거밖에 없는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래스노우가 6이닝 3실점 이내로 3실점 이하로 끊어준다. 퀄리티 스타트 달성, 꽉 채운 퀄리티 스타트 달성 정도만 해준다라면은 베시아가 어찌됐건 후반기 시작 후 1이닝 1실점, 반다가 2.1이닝 무실점 제일 좋았고, 그리고 예츠가 미네소타와 1차전에서 0.2이닝 무실점. 아시다시피 예츠가 위기 상황에서 등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명 정도면은 미네소타 타선 3이닝 정도 막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대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얘가 선발 타임에 4실점, 5실점 기대치가 높은 투수라서 다저스 승은 이번만큼은 좀 어느 정도 불펜 방아 걱정을 좀 덜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반다랑 이런 애들이 등판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저스 승 복귀로 저는 2순위로 마엔, 3순위로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클브라고 볼티모어 경기는 체코니하고 애플린이 등판 둘 다 우투수인데 수입전이라 제가 수입전 진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체코니가 저는 지금 클브에서 2인까지 잘 먹어줄 수 있으면서 기여도도 상당히 높은 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테너 바이비건 뭐건 누군건 간에 2이닝, 6이닝 이상 먹어주는 애는 드물어요. 클브에서는. 근데 지금 체코니는 지금 7이닝, 직전 경기 8.1이닝 이렇게 이닝까지 먹어주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애플리는 아시다시피 3경기 연속 조기 강판 당하다가 근 한 달 동안 등판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근 한 달 만에 복귀 등판을 하는 건데 하브리그에서 당연히 재활 등판이 있었습니다.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랑 A 플러스 리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3부 리그, 4부 리그 이렇게 한 경기씩 등판을 한 건데 7월 13일에 4이닝 5피안타 2실점, 7월 18일에는 4이닝 3피안타 5실점, 3피안타하고 5실점 무자책인데 야 이게 가능한가 싶습니다만 어찌됐건 기록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록을 했던 게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랑 A 플러스 리그였다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투수건 간에 트리플 A에서 등판 최소한 한 번은 하고 등판을 합니다. 복귀 등판을 합니다. 근데 더블 A하고 A 플러스 리그에서만 한 번씩 등판하고서 바로 MLB에서 등판 복귀를 한다? 이거는 이게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는 애플린이 약간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선발로 치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볼티가 수입을 면하고 승리를 따내려면은 얘네가 타선이 무조건 터져야 된다는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후반기에 얘네가 보여줬던 타격 퍼포먼스는 별로예요. 평균 득점도 3.40에 불과하고 팀타율도 2할 2푼대로 낮았고 홈런도 많지도 않았고 이건 선발 매치업에서 큰 차이가 있고 아시다시피 클블이 세베리노 상대로 뜬금호투 당했던 2득점 경기 말고는 나머지 최근 7경기에서 모두 6득점 이상 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고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서 클블이 수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클블 승복해요 저는. 자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경기 진행을 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 했었던 그 유료 사이트 요 맨 위에서부터 오버랭킹 순입니다. 오버랭킹 1등은 세인트 경기, 콜로라도 쿠어스필드 경기, 2등 경기가 템파베이 경기예요. 근데 이 경기도 분석을 진행했는 타지 브래들리랑 조나단 캐넌이 둘 다 피칭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그러고 오늘 양 팀이 언더가 났죠. 똑같이 오버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딱히 땡기는 경기는 아니었고 이 경기는 10.5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니글리 필드에서 외야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타자 친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건데 야 그래도 세스 루그하고 콜리네야 야 이거를 10.5는 좀 그렇죠. C컵 승 정도만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컵 승 정도. 왜냐면 C컵이 오늘 좀 깔끔하게 좀 여유롭게 이겼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C컵 승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나. 이 경기는 전 패스합니다. 이 경기는. 왜냐하면은 보스턴이 아시다시피 1, 2차전에서 타선이 묶였던 거는 잭 밀러하고 산체스 정말 리그 어디다 내놔도 특급 선발로 분류될 만한 선발들한테 묶인 거니까 좀 어느 정도 루자르도는 아시겠지만 그날이 있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최근에는 그 빈도가 너무 심해져서 저희 6대4 정도라고 봅니다. 급격히 털릴 가능성도 40%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수입점 버프 받고 보스턴이 대뜸 대량 득점 내서 역배승에 오바뜰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서 저는 안 갈게요.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아주 소액으로 보스턴 역배승에 오바 한번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신시내티랑 워싱턴 경기는 이게 새벽 1시 경기고 딱 첫 경기라서 까고 보고 싶은 경기였는데 제가 이 경기는 분석을 정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거든요. 박스스코어 세부 지표 다 찾아봤고 신시내티가 오늘 안타수 더 많이 기록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운이 없었어요. 신시내티가 수입 안 당한다 보고 그리고 원정에서 로돌로 좋으니까 신시 승 한번 가보세요. 개인 배팅으로 저도 주력 조합엔 갈맘 없고 개인 배팅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신시 승에 서브는 오바 쪽인데 오바는 딱히 모르겠고 근데 워싱턴 경기는 오바 복리 맞아요. 무조건 워싱턴은 오바 힘이 굉장히 강한 팀이니까 신시 승의 오바를 기본 이하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디트 선발이 MLB 데뷔전입니다. 아예 생 데뷔전. 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MLB 등판하는 건데 트리플 A에서 기록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방어율 3점대 초반이었나 2점대 후반이었나 그랬고 탈삼진 능력은 정말 좋고 볼삼비는 좋았는데 피홈런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선은 디트가 지금 피츠버그가 어찌됐건 오늘 타격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피츠버그가 일시적인 그거였는지 아니면 고점 흐름을 타는 건지를 우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렵고
볼티하고 클리블 경기 했고, 휴스턴 애리조나 했고, 미네 다저스 했고, 양키스 토론토는 야 이거 맥스 프리드하고 벨시시. 맥스 프리드가 아시겠지만 부상을 당했었어요. 복귀 등판인데 맥스 프리드가 굉장히 감정적인 선수입니다. 의외로 생긴 건 약간 되게 좀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되게 감정적인 선수예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맥스 프리드가 직전 경기에서도 원래 복귀 전 등판이었다가 선발 바뀌었던 거 해밀턴인가 걔로 바뀌었던 거 아시죠? 그래갖고 거의 뒤통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프리드 등판이 또 취소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할 수 없고 그러고 맥스 프리드의 복귀 전 등판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상 부위가 물집이었거든요. 손가락 물집. 그래가지고 직전 경기에서 조기 강판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확실하게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물집이었다고. 근데 물집 부위 때문에 어, 좀 어느 정도 던지는데 지장이 커서 교체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는 건 나을 것 같아요. 복귀 전 등판은. 샌프란 애틀 경기 했고 오클랜드 텍사스 경기는 패트릭 코빈 등판하죠. 이거 패트릭 코빈 등판하고 오클랜드는 누구였더라? 오바 보는 게 맞을 듯. 패트릭 코비니가 저 애슬레틱한테는 좀 뜬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JP 시어스 좌투수죠. 아 이거는 좀 분석 진행할 걸 그랬네.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슬레틱이 어찌됐건 지금 3경기 연속 2득점씩 하면서 타격 꼬라 박았는데 코빈 상대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코빈 상대로는 왜냐하면은 오클랜드가 장타율은 좋은 팀이라서 패트릭 코빈이 거의 무너지는 경우에서 장타를 엄청나게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시즌도 마찬가지고 애슬레틱한테 좀 고전할 뉘앙스도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거 했고 미러키 시애틀 경기 언더받고 에인절스 매치 경기 이번 시리즈 자체를 패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기는.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오늘 좀 운 좀 따르길 바랄게요. 선생님들 좀 운 좀 따르길 나쁜 흐름 제발 안 타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